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0년 경자년 대략 9월 운세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020년 경자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양력으로 정확히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아니라 이렇게 9월 8일부터 대략 10월 7일까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리학에서는 9월을 가리켜서 이렇게 을류월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9월 운세 중에 이렇게 쥐띠, 그다음에 소띠, 그다음에 호랑이띠, 토끼띠의 9월 운세, 즉 9월 8일부터 대략 10월 7일까지의 약간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쥐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경자년 아니겠습니까? 경자년의 이 자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쥐띠해가 되기 때문에 이 쥐띠 분들은 이 경자년에 사실 본인이 그동안 그 전에 뭔가 노력해왔고 뭔가 잘 갖춰져 있다면 본격적으로 자신의 해가 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 쥐와 쥐가 겹치면 고전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글자가 겹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화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가 강화될 때 그 강화되는 에너지가 본인한테 본인의 사주팔자에 좋지 않은 글자면 그것이 약간 안 좋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 글자가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좋은 글자로 작용한다면 아무리 겹치고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좋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쥐띠 같은 경우에는 이 경자년에 본인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어떤 한 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렇게 을류월을 만나게 되면 여기 제가 약간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을류월을 우리가 12신살의 개념에서 보면 이렇게 쥐띠가 을류월을 만나면 이게 바로 연살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단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데 도화살이라고 하는 게 우리 고전에서 보통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도화가 많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약간 화류계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남자가 도화가 강하다 그러면은 흔한 말로 이제 첩을 둔다던가 아니면 이제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색에 현혹돼서 자신의 관직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안 좋은 글자로도 많이 표현을 해놨는데 현대사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도화, 연살이 이렇게 생길 때는 뭐냐면 도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기의 그 선천적인 운동 궤도 속에서 무언가 운동을 하는데 약간은 그 새로운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표출하는 인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쥐띠가 이렇게 6월을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연살, 도화살이 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그동안 준비해놓고 뭔가 그동안에 열심히 마련해놨던 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6월에, 지금 뭐냐면 이제 양력 9월에 그것을 이제 드러내기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만약에 본인이 이제 예술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예체능 계열 아니면 이제 흔한 말로 본인의 개인적인 재주를 그동안 수련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9월 정도에 그걸 이렇게 드러내서 추후에 이제 9, 10, 11, 12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추후에 자신의 위치를 많이 확립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고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쥐띠가 이렇게 한마디로 닭의 월,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파가 되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다음에 귀문이라는 것입니다.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말이 어려운데 귀신문에 들어간다 뭐 이런 의미로 쓰게 되는데요. 보통 뭐냐면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정신 분야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단 귀문이 좀 안 좋게 작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렇게 후회할 일들이 가끔 벌어지게 됩니다. 내 정신이 왜 그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귀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쥐가 이렇게 닭의 이 월이라든가 닭의 해를 보고 이렇게 이제 귀문이 되고 파가 되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이게 쥐가 이렇게 닭을 보면 제가 연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색 잡기. 지금 뭐냐면 이제 놀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구조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렇게 쥐가 닭을 봐서 이렇게 연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가 되고 귀문이 일어나는 해나 월에는 특히 술을 먹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술 먹고 실수하는 경우가 일단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을유월이 되면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드러내놓고 혹은 본인이 준비했던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월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만 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해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어떤 월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신 분야 쪽에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월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귀문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문, 즉 뭐냐면 이제 귀신이 사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현실 세계가 아니라 약간의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었다고 한다면 철학 분야라든가 정신 분야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띠 같은 경우에는 6월을 보게 되면 일단 상당히 좀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소띠가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 합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외부의 업체와 뭔가 할 일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그 유대관계 속에서 뭔가 잘 협의를 이루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을유월에 시행하시면 좀 더 합의가 잘 일어나고 협의가 잘 된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축생이 이제 한번 소띠가 올해 경자년을 보게 되면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일단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재물 중에서도 보통 이제 사업 재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인 사업을 하거나 작게 옛날로 말하면 상인분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본인이 합의를 잘 이루어서 계약을 잘 이끌어내서 그 계약이 돈을 버는데 굉장히 유리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을유월에 추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렇게 만약 사주팔자에서 금일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리시에서 일이 이렇게 경이라는 글자나 혹은 이렇게 신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을이라는 글자, 이 을유월의 을을 이걸 이제 제물로 취하게 됩니다. 재물로 취하게 되니까 재물을 취하면서 뭔가 합의가 잘 일어나는 그런 경우라고 일단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소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 하반기로 가서 더군다나 이렇게 겨울로 갈수록 재물이 왕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띠 분들은 이렇게 을유월에 뭔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잘 노력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노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진짜 너무나 이제 한마디로 천운을 만나서 사주팔자가 정말 좋으면은 진짜 막말로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로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이제 횡재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인이 노력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운이 나쁘면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제 운이 좋다고 하는 것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좀 더 확장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호랑이띠 같은 경우에는 을유를 보게 되면 일단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일단 이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띠한테는 제가 지금 여기 써놨는데 6이라고 해서 유객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단 고전에 보면 약간 몸이 아플 수 있는 그런 걸로 많이 일단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소띠 여러분들은 이렇게 6월이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육체적인 어떤 활동 양상이 약간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호랑이가 닭을 보게 되면 제가 옆에다 써놨는데 이렇게 원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약간의 부조화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렇게 합이 일어나는 게 원진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약간 먼저 틀어지고 나서 그 틀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계속 뭔가 부조화스럽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야기하다가 끝내 틀어지는, 이렇게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원진은 이 두 가지를 다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서로 아예 합의를 봐서 뭔가 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잘라내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마치 내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 사각에서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끼어들려고 할 때 끼어들지도 못하게 이 사각에서 얼쩡거리는 이 한마디로 이런 운행 방식, 이런 것을 보통 원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띠가 이렇게 다개를 보면 그런 식으로 약간 부조화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주변의 인물들과의 어떤 소통,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원진이면서, 원진도 종류가 있는데 닭이 호랑이를 보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랑이가 닭을 보는 것이 다 원진이긴 하지만 호랑이가 닭을 보는 것이 약간 더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요거 이제 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호랑이는 이제 목이 되는데 이렇게 금이 목을 이렇게 극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제가 명귀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귀가 생기게 되면 한마디로 요건 이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호랑이가 볼 때는 관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압박, 그 다음에 조직에 내가 만약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주변 어떤 세력으로부터의 견제, 그 다음에 세력과의 어떤 다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 조직 생활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변 인물들과의 유대관계, 그 다음에 윗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거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한마디로 유월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본인이 뭔가 확장하고 뭔가 벌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약간 스스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지키고 그다음에 보존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현재 상태를 잘 유지하는 데에 좀 역점을 둬야 되는 월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토끼띠가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보통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써놨는데 이런 것을 충이라고 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변화 변동을 야기시키는 기운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가 이렇게 닭의 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지금 곧 이제 9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월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닭의 월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제살이라고 하는데 12신살로 이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한 말로 이제 재앙할 때 제자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뭘 의미하냐면 토끼띠가 원래 갖고 있는 운동이 있죠. 원래 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 운동에 대항하는 어떤 기운을 받는 것이 바로 제살이 됩니다. 그래서 토끼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활동 영역이 약간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끼띠가 만약에 본인이 국가 공직이라던가 아니면 공무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국영기업 혹은 이제 국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한다면 마치 공사 같은 일, 어떤 무슨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6월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떤 활동 영역이 마치 갇히는 것처럼 약간 압력을 받고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이게 이제 금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이 되고 요건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금이 되고 그 다음에 토끼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금이 목을 이렇게 극을 함으로써 굉장히 제어 압박을 주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본인의 어떤 활동 영역을 너무 크게 벌리지 않는 그런 일단 이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본인이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 만약에 본인의 영역을 확장, 그 다음에 본인이 일터를 너무 넓히거나 이런 거는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만약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충이 되면 이동 변동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동 변동을 하고자 할 때 확장해서 이동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규모를 그대로 좀 지키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약간 축소시키면서 이동하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렇게 쥐띠, 그 다음에 소띠, 그 다음에 호랑이띠, 토끼띠에 대한 9월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